진짜 전략, 오늘 이 시간은 김우식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고점에서 이렇게 변동성이 있는 네.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어떤 변수를 이제는 짚어봐야 될까요? 예, 지금 그 지수는 어쨌든 사상 최고가 아닙니까? 네. 예, 뭐 꼬박꼬박 올라가는 것 같고 또 코스닥 쪽은 지수 흐름이 더 좋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난이도가 여전히 높은 게 하기야 뭐 지수 4천 간다고 우리가 뭐 다 돈 벌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그것보다 내 계좌가 올라가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시장 난이도는 여전하다. 왜냐하면 지금 ADR 지표 같은 경우를 보면은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아요, 평균적으로. 결국은 슬림화돼서 간다는 얘기가 되겠고 가는 종목만 가는 흐름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런 것과 또 순환매가 빨라요. 내가 또 잡을만 하면 꼭지를 잡는 느낌이 들고 그래서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데 해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좀 뭐 수익 면에서 좀 힘들어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근데 이게 개인 투자자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상반기가 지나면서 그 자산 운용사의 어떤 성적이 나왔는데 이제 펀드 수익률이죠. 그걸 보니까 시장 수익률을 상회한 비율을 보니까 몇 프로 안 됩니다. 20%가 안 돼요. 그러니까 시장 지수가 상반기에 거래소가 한 14% 올라왔다 그러면은 그보다 더 수익을 많이 낸 자산 운용사가 20%가 안 됩니다. 80%가 시장 수익보다 못한 거예요. 네. 그 얘기는 뭐 개인 투자자분만 힘든 게 아니고 모두 힘들어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뭐 힘을 좀 내셔야 되지 않을까. 일단 여우 사냥 장세는 계속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지금 변수가 미국 시장에서는 간밤에 채권 수익률이 또 급락했거든요. 맞아요. 예,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급락을 했는데 요건 그 경기 지금 회복세의 어떤 피크아웃 우려 때문에 떨어졌거든요. 이런 부분. 다만 그런 느낌 때문에 성장주가 오히려 또 약간 더 주목을 받는 장세가 지속되고 있고 국제유가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정산 합의 실패 이런 것 때문에 왔다 갔다 하지만 간밤에 또 급락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좀 혼란을 주고 있고 또 다른 변수는 중국 규제가 또 문제가 좀 되고 있습니다. 자기네 기업 중에서 미국에 상장한 어떤 기업들 거기에 대한 어떤 빅데이터 이게 노출되는 걸 뭐 꺼려한다 뭐 이유는 그렇겠지만 어쨌든 그 규제 때문에 디디 출신 같은 중국 관련주가 또 급락 폭락이 나왔었거든요. 이것도 하나의 변수가 되겠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확진자 수가 지금 1,000명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4차니 뭐니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뭐 단기적으로 문제는 될 수 있겠지만은 백신 지금 우리 그 접종률이 30%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이 좀 늘어나면 이건 큰 걱정거리로 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많은 변수들이 있는데 제가 오늘 좀 주목한 하나의 변수는 하나에 딱 주목을 하고 싶은데 삼성전자 실적 발표입니다. 네. 네, 잠정 실적 발표가 나오지 개장 않습니까? 전에 나오겠죠? 그렇죠. 요게 아마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다른 섹터, 다른 종목들에게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왜 주목을 하냐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가지고 계세요. 굉장히 지금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고 또 지루해 하시고 또 다른 종목 올라가는데 얘만 안 올라가니까 또 답답하고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겠는데요. 우선 그 삼성전자 실적 컨센서스를 잠깐 보시죠. 뭐 곧 실적이 나오겠지만 네. 지금 여기 2021년 1분기 실적은 요건 컨센이 아니고 이미 픽스된 거죠. 영업이익 측면에서 보면 9조 4천억이 나와 있고 2분기 우리 컨센이 11조입니다. 증권사 각 증권사 제가 6월 들어서 이후부터 나온 증권사의 이제 그 리포트를 다 보니까 2분기 실적에 대해서 진짜 공교롭게도 뭐 누구는 9조, 누구는 10조, 11조, 12조, 13조가 아니라 진짜 입을 맞춘 듯이 다 11조예요. 네, 맞아요. 희한하게 그렇습니다. 어떻게 한 기업에 대해서 여기가 뭐 어떤 그래서 지령이 떨어졌나요? 갑자기 왜 11조에 다 꽂혔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컨센이 11조입니다. 그리고 3분기 실적 컨센을 보면 14조 5천억으로 늘어나거든요. 4분기는 조금 슬로우해지지만 15조. 그러면 지금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 실적 추이만 우리 전망치만 놓고 본다 그러면 삼성전자 주가가 안 올라갈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그죠? 근데 주가는 못 가고 있다는 거예요. 안 올라가잖아요. 안 올라가잖아요, 문제가. 이게 지금 골치가 아픈데 요 안 가는 이유들을 살펴보니까 역시 그 간밤에 미국 시장에서 고민했던 거하고 똑같은 이유입니다. 미국 시장이 지금 미국 경기가 글로벌 경기가 지금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거 피크아웃 친 거 아니냐 이 느낌을 오늘 좀 얘기를 했었는데 삼성전자 주가가 안 가는 게 오케이 지금 좋아지는 건 맞는데 문제는
3분기, 4분기가 3분기 정도가 피크가 아니냐 이 얘기가 많아요. 네. 지금 가장 그것 때문에 지금 두려워하고 있거든요. 특히 뭐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뭐 글로벌 부품 쇼티지 때문에 뭐 세트 쪽의 문제도 좀 얘기 좀 나오고 있고 하지만은 역시 반도체 쪽 요번에 그 언택트 수요 같은 경우가 굉장히 좀 많았었는데 이게 좀 둔화되고 있다는 점. 특히나 이 D램 공급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D램 가격의 어떤 불안감 또 그에 따른 하반기 또 내년 실적에 대한 불안감 요게 지금 삼성전자를 짓누르고 있는데 이건 사실 각 증권사의 전망을 보면은 요런 등등의 이유로 목표가를 5월에 좀 깠었거든요. 네. 내렸어요. 근데 이건 사실 전망이죠. 두고 봐야 되는 겁니다. 가봐야 하는 것이고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지금 현재까지 나와 있는 실적으로 놓고 봤을 때 삼성전자의 어떤 주가에 문제가 있을까를 잠깐 살펴보겠는데 요 그림을 하나 보시죠. 삼성전자와 영업이익입니다. 삼성전자의 주가와 영업이익을 나타내는 것인데 여기 영업이익 측면에서 가파르게 좀 뛴 쪽이 한 2018년 정도입니다. 네. 이때 굉장히 많이 올랐고 요 까만색 선이 지금 삼성전자 주가예요. 10년 동안 보시면은 야 많이 올랐죠. 그런데 사실 다 선반영이 되네요, 영업이익이. 그렇죠. 네. 원래 실적이 선반영이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주목하는 게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실적 전망치가 2018년보다는 지금 못하지만은 실적 전망치는 높아지고 있어요. 분명히 이건 맞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고점에서 못 움직이고 있다는 거. 요걸 감안하면 단기적으로 주가가 움직일 여지는 있다. 다만 2018년의 영업이익과 지금의 영업이익을 비교해 볼 때 그 당시가 네. 더 높아요. 근데 주가는 지금이 더 높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 얘기가 뭐냐면 밸류 측면에서 지금 싼 영역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요걸 좀 보여드리죠. 요걸 다시 바꿔서 삼성전자 PR 밴드입니다. 요걸 보시면 과거 10년 동안 삼성전자가 PR 밴드 내에서 어떻게 움직였는가를 보여주는 것인데 한 밴드가 이렇게 크게 그린다 그러면은 한 22배에서 한 8배 정도 사이에서 움직였다라고 보면 과거에는 대부분 PR 밴드의 하단에 있었어요. 한 15배 아래입니다. 보통은 10배 정도에 머물러 있었죠. 많이 가도 15배 근처. 근데 지금은 어디냐? 여기 있어요. 거의 역사적 밴드, PR 밴드 상단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요것만 놓고 보면 물론 이제 글로벌 경쟁사하고 비교해서 삼성전자가 당연히 싼 거 아니냐 그건 맞죠. 근데 그렇게 놓고 보면 미국 증시는 지금 21배고요 PR이 우린 13배예요. 시장 자체가 밸류가 다릅니다. 삼성전자가 미국에 있습니까? 지금 한국에 있잖아요. 그걸 감안하면 삼성전자의 PR 밴드를 놓고 본다 그러면은 싸지는 않다. 요게 아마 약간의 좀 한계로 작용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네. 생각을 가지고 해서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삼성전자의 전망이 지금 어떻게 될지 그걸 뭐 누가 알겠습니까? 제가 점칠 수 있겠습니까? 뭐 담당하고 있는 뭐 섹터 애널리스트 분들이 많이 평가를 하시겠죠? 전망입니다. 가봐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삼성전자가 제대로 움직이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할 것인가? 저는 여기서 힌트를 좀 찾는데 물밑을 다 뒤질 수는 없어요. 물밑을. 다만 낚시를 할 때 찌만 보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기관이나 외국인의 도움이 있어야 돼요, 지금은. 요거 제가 동국제강과 그 수급을 잠깐 보여드리겠는데, 동국제강이 주가가 진짜 10,000원 밑에서 박박 끼던 순간이 있었죠. 그러다가 갑자기 박스권에 돌파하면서 3배 가버렸어요, 네. 2달 만에. 놀라운 상승세. 이 당시에 난리였습니다. 증권사 리포터가 못 따라왔어요. 감히 못 따라왔거든요. 근데 위쪽에 보시면은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기관의 매수 보이시죠? 기관의 매수가 시작되면서 이런 흐름이 나왔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SM을 잠깐 보시면은 SM도 거의 한 몇 개월입니까? 6, 7개월을 키웠거든요. 그렇죠. 정말 욕을 많이 먹었는데 갑자기 한 5월 제가 5월 한 14일 여기서 말씀드렸습니다. 아, 네. 한 번 더 강조를 드리면서 근데 마침 그때부터 해서 외국인과 기관이 강하게 붙었어요. 시동이 이때부터 걸렸던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삼성전자는 과연 언제 움직일 것인가? 이건 제가 지난 시간에 그림을 좀 보여드렸는데 수급이 좀 붙을 수 있을까요? 삼성전자와 고객여타금 제가 보여드렸어요. 네. 삼성전자 이 주가 피크아웃 할 때 주가 누가 땡겼느냐? 제가 고객여타금 늘어나는 모습 보이면서 개인 투자자? 그렇죠. 고객여타금 피크 치는 것과 거의 일치합니다. 지금 고객여타금 어떤가? 66조, 67조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딱 거의 픽스된 상태에서 개인 자금이 삼성전자를 더 이상 올리기는 쉽지가 않다. 여기서 기대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들이 다 주식을 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고객여타금이 늘어날 때는 그 당시에는 증권사에 돈을 맡길 때마다 필수적으로 샀던 종목이 있어요.
삼성전자, 현대차 필수적으로 샀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만약에 개인 투자자가 삼성전자 주가를 다시 올리려면 공격이 다 늘어나야 돼요. 네. 안 늘어나잖아요. 지금 정체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삼성전자의 주가를 올릴 수 있는 세력은 누군가? 기관이나 외국인입니다. 근데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두고 봐야 돼요. 어제 양매수는 들어왔어요, 일단. 근데 오늘 실적 발표 이후에 과연 들어올 것인가? 물론 컨센서스 지금 11조를 뭐 부합할 것인가 아니면 넘어설 것인가 부족할 것인가도 중요하겠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과연 그 실적을 보고 기관이나 외국인이 들어오느냐 마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영리하게 우리가 좀 움직이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무작정 그냥 왕창 들고 가는 게 능사는 아니라는 것이죠. 해서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을 보고 우리가 대응하는 게 맞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삼성전자 실적과 주가도 중요하지만은 만약에 삼성전자가 오늘 어떻게 움직이느냐, 향후에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다른 섹터가 요동을 칠 겁니다. 삼성전자가 만약에 움직이면 그쪽으로 수급이 몰리니까 다 그쪽으로 몰리게 되면 다른 섹터가 죽게 돼요. 분명히 그럴 겁니다. 그래서 네. 삼성전자가 어떤 흐름을 보이냐에 따라서 다른 종목 섹터군도 같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반대로 움직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체크하는 게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 또 포트 안에 있는 종목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카카오 게임스도 지난주에 말씀해 주셨는데 카카오 게임스가 급등을 했어요. 지난주 금요일에는 또 24% 넘게 급등을 네. 했다가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6%, 어제는 좀 쉬어가는 양상을 나타내면서 단기 과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카카오 게임스에 대해서는 그렇죠. 이에 따라서 비중을 약간 축소를 해나가자 차익 실현을 하자라는 전략도 있고 홀딩의 전략도 있거든요. 네. 어떤 쪽이세요? 그거는 이제 네. 원래 자기가 그 계획했던 그 방향대로 가야 돼요. 자기 전략대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NC소프트는 두 개 종목, NC와 카카오 게임즈가 있었는데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중기적으로 보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네. 카카오 게임즈는 단기적으로 붙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렸거든요. 근데 이게 한 주 동안에 40% 급등을 했어요. 잘 40% 갔어요. 급등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뭐 제 기준으로 볼 때는 소개의 목적을 달성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는 뭐 지금 밸류나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물론 모멘텀상 더 갈 수도 있습니다만은 여력은 있습니다만은 소개의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제 기준으로 봤을 때 이번 주에 빼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많이 갔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다른 포트를 보시면은 다른 종목들은 그대로 유지하되 현금 비중은 제가 한 10% 정도 지난번에 FOMC 회의 이후에 현금 비중을 조금씩 줄였지만은 10% 정도는 늘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변동성 장세는 계속 될 것이고 그걸 통해서 기회로 잡으려 그러면 현금은 약간은 필요하고요. 특히 항상 말씀드리지만 수익 안 나시는 분들, 지금장에 수익 안 나시는 분들은 현금 비중 무조건 가져가야 돼요. 그건 답이 없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 종목들 중에서 오늘 그 신규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카카오 게임즈 빼고 네오이즈를 잠깐 또 집어넣겠는데요. 네. 뭐 같은 개념이에요.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우리 불소2가 나올 때까지 그 타이밍만 잘 노리면 중기적으로 좋은 기회가 올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네오이즈를 집어넣은 것은 요즘 뭐 중국 판호 관련된 얘기 많잖아요. 중국 판호 관련된 얘기 많고 그 관련주들 좀 움직였고 또 신장 모멘텀 있는 종목들이 움직였었는데 네오이즈가 예전에 2016년인가요? 그때 한 900억 정도 대규모의 자금을 들여서 망한 게임이 있는데 아쉬웠죠. 네. 뭐 완전히 망한 건 아닌데 좀 아쉬웠어요. 900억 정도를 들였었는데 그때 IP가 블레스라는 IP가 있어요. 그 당시에 IP라는 게 뭐 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IP를 가지고 많은 게임을 만들고 있는데 특히 중국에서 룽투가 그 IP를 가져가서 지금 중국 쪽에서 론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 내자판호는 나왔어요. 외자판호가 아니고 내자판호이기 때문에 나왔기 때문에 요게 하반기에 나오는 걸 알고 있고 그 IP를 가지고 있는 게 네오이즈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아마 관련 네오이즈 같은 경우도 그걸 통해서 우리나라 시장과 중국 시장 규모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크기가 규모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에서 조그만 성공해도 꽤 짭짤합니다. 그런 걸 감안하면 네오이즈 같은 경우는 한번 밸류도 싸니까 한번 보는 것도 괜찮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나머지 그 종목들 중에 제가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 그림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지금 시장 전략을 제가 말씀드릴 때 그 쫓아가는 매매를 하면 상당히 곤란하다 말씀을 드리는 게 이런 겁니다. 여기 이틀 전과 어제 외국인 매매 동향인데 우리가 종목을 고르고 매매를 함에 있어서 상당히 곤란한 지점이 뭐냐면 제약 바이오만 보시더라도 이틀 전에는 외국인이 매수를 했거든요.
매수를 하다가 그 다음날 또 대규모로 매도가 나옵니다. 어제 많이 팔았죠. 예, 그렇죠. 물론 약간 호재성 재료가 있었고 그 호재성 재료가 또 뒤집어져 버렸거든요. 네. 그다음에 운수창고 쪽도 보시면은 매수하다가 바로 다음날 뒤집어 버리는 모습. 다만 전기전자와 화학 쪽은 이틀 연속 외국인이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요 그림을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거죠. 외국인도 지금은 시장을 산다는 느낌은 거의 없어요. 섹터나 종목 쪽으로 들어오는 거지 지금은 거의 뭐 종목 쪽으로 위주로 개별 종목 위주로 들어오는 거지 시장을 보고 들어오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국인 수급이라든지 기관 수급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그들 수급 그다음에 시세만 쫓다가는 낭패를 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우리 그 관련주 중에서 역시 그 간밤에 미국 시장에 나왔지만은 성장에 대한 어떤 그 회복에 대한 어떤 둔화에 대한 두려움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성장주 쪽으로 계속 보는 게 저는 맞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요. 네. 다만 성장을 하고 있지만은 실적도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마침 또 실적 시즌 들어가잖아요. 성장만 있고 숫자가 없는 종목은 곤란할 수가 있고 숫자는 되는데 성장이 또 부족하다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양쪽을 가진 기업이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은 차별화 장세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 포트폴리오 여기 보시면은 뭐 하이브라든지 SN 같은 종목이 있지만 하이브가 지금 간밤에 또 소식이 나왔죠. BTS가 6주 연속 핫백 1위입니다. 오, 대단하네요. 네, 그냥 뭐 싹쓸이를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마침 또 이번 주에 그 BTS의 그 앨범이 오프라인 앨범이 새로 나옵니다. 네. 이런 점을 감안한다 그러면 이런 종목군들 조정 나올 때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그리고 뭐 SN 같은 경우가 지금 더블 주가가 단기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너무 많이 오른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만은 그 성장성만 놓고 보다가 그러면 2, 4분기 실적도 아마 서프라이즈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1, 4분기 서프라이즈 나왔고 2, 4분기 서프라이즈 아마 하반기도 콘서트 수요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계속 좋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자회사 DOU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플랫폼 기업들은 저는 관심을 계속 가지자 해서 하이브나 SM 많이 올랐지만 성장성을 놓고 본다 그러면은 여전히 저는 긍정적으로 봐야 되겠고 나머지 종목들도 보시면은 뭐 성장주도 있고 그다음에 경기민간 가치주 경기민간 가치주는 조금 쉬어갈 겁니다. 이건 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여드렸던 성장주 중에서 뭐 대주라든지 네이버, CJ ENM, 현대차, 자동차 쪽도 제가 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쪽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죠. 거기다가 지금 전기차도 그렇고 자율주행차, 항공 모빌리티 등등에서 성장성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형주 중에서는 아마 자동차 쪽을 저는 가장 선호를 한다. 아, 그래요? 예, 롱텀하게는 네. 자동차 쪽을 좀 보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그리고 한 7월에 여러분들이 가장 또 주목해야 될 종목은 아까 잠깐 언급드렸던 NC소프트. 네. 지금 박박 기고 있습니다만은 이럴 때 관심 가져야 돼요. 특히 힌트를 제가 드렸다시피 불소2에 대한 소식이 나온다 그러면은 그때는 한번 제대로 대차게 밀어도 된다는 말씀을 지금은 물론 아닙니다. 네. 나중에 나올 때 그때 한번 세게 밀면 좋은 성과가 또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장 전략 간략하게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예, 뭐 전략 자체는 제가 벌써 한 2, 3주인가요, 4주인가 똑같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네. 현금 비중도 약간 가져가시면 좋고 그리고 또 우리 그 포트폴리오 자체를 유연하게 운영을 하자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방금 또 말씀드렸던 전략대로 지금은 실적과 그리고 숫자와 그리고 성장성 모두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슬림화된 장세가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그쪽을 주목하시는 게 좋다. 특히 오늘은 삼성전자가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관찰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무료 공개 방송 있으시다고요? 예. 뭐 워낙 지금 수익이 안 나신 분들이 많다고 맞아요. 말씀하셔가지고 소외된 분들. 예, 그래서 이건 뭐 제가 종목을 우리 포트폴리오 보셨지만 급등 종목 꽤 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이 안 나신 분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건 종목의 문제가 아니다. 해서 어떻게 하면 포트폴리오를 잘 운영하고 투자 마인드를 가져갈 것인가, 수익을 어떻게 낼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오늘 주식창을 통해서 아침부터 오후까지 좀 모방을 진행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여하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짜 전략 김우식 전문가로부터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